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외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기호 3번 안철수입니다. 가을과 겨울이 지나 완연한 봄이 왔습니다. 들에도 가로수에도 초록색 풀들과 새순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새삼스럽게 우리나라 정말 아름답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역사상 처음 치러지는 초록 대선입니다.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택하는 선거입니다. 저는 오직 국민이 만들어준 길을 따라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1987년 직선제 정치로 과거 30년 민주주의의 길을 열었던 위대한 국민이 2017년 대통령 탄핵과 구속으로 미래 30년 민주공화국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 정치는 또다시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탄핵되고 구속되자마자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서 흑색 선전을 일삼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나라는 보수의 나라도 진보의 나라도 아닙니다. 국민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지금 국민의 대표를 뽑기 위해서 대선을 치르고 있습니다. 보수의 대표를 뽑는 것도 진보의 대표를 뽑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 정의로운 나라 만들자는데 진보와 보수가 다릅니까? 보수도 진보도 북핵 반대하고 북한 도발 규탄합니다. 진보도 보수도 더 좋은 일자리 원합니다. 보수도 진보도 어르신들 불안한 노후 걱정합니다. 진보도 보수도 청년들 절망 걱정하고 청년들이 다시 꿈꿀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지금 국민께서 바라는 것은 편가르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나라의 기본을 바로 세우자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요즘 거리에 붙어 있는 선거 벽보와 플래카드 많이 보셨습니까? 어떤 것이 기억에 남으십니까? 문재인 후보가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고 하십니다. 홍준표 후보가 서민 대통령 되겠다고 하십니다. 유승민 후보가 보수의 새 희망이 되겠다고 하십니다. 심상정 후보가 노동이 당당한 나라 만들겠다고 하십니다. 다 좋습니다. 다 수용할 만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왜 진작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특히 문재인, 홍준표, 유승민 후보는 전임 정권 실세였습니다. 집권당이나 정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들입니다. 그런데도 북핵, 미사일 위기 더 커졌습니다. 안보 위기, 외교 불안이 대한민국을 엄습하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는 최악을 향해서 치닫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이 나라를 헬조선이라고 부르고 국민의 삶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책임 있는 위치에 계셨던 분들은 반성부터 해야 합니다. 반성하지 않고 흑색 선전만 하면서 선거 때만 좋은 말하는 정치 끝내야 합니다. 국민을 위해 일하지 않고 개파 이익 위해서 편가르기 싸움만 하는 정치 끝내야 합니다. 진보에게 묻겠습니다. 왜 진보는 안보에 대해 신뢰를 주지 못합니까? 왜 북한에 쩔쩔맵니까? 왜 중국에 당당하지 못합니까? 왜 생각이 다른 사람은 다 악으로 봅니까? 왜 자기 편이 아니면 다 적으로 보는 겁니까?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문자 폭탄, 전화 폭탄 날리는 것이 진보의 가치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진보가 아니라 수구 세력일 뿐입니다. 보수에게 묻겠습니다.
보수는 왜 이렇게 부패했습니까? 정경유착, 부정부패를 보수 이념으로 치장한 것 아닙니까? 보수는 왜 미국과 일본에 쩔쩔매기만 합니까? 보수는 왜 사회적 약자 목소리 외면하고 있습니까? 보수는 왜 북한과 대화할 생각 하지 않습니까? 보수는 왜 생각이 다른 사람 적으로 생각합니까? 시대착오적인 블랙리스트 만들어서 생각이 다른 국민을 탄압하는 것이 보수의 가치입니까? 아닙니다. 그저 수구 세력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낡고 수구적인 보수 진보와 헤어질 때입니다. 깨끗하고 정직한 대통령 뽑아야 합니다. 책임질 줄 아는 대통령 뽑아야 합니다.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대통령 뽑아야 합니다. 미래를 이끌어갈 능력 있는 대통령 뽑아야 합니다. 234명의 진보 보수 국회의원들이 압도적으로 탄핵 의결했습니다.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8명의 헌법재판관이 만장일치로 탄핵 인용했습니다. 위대한 국민의 힘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 안철수, 보수의 대통령, 진보의 대통령도 아닌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미래를 말할 시간입니다. 미래는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앞을 보고 걸어야 합니다. 뒤를 보고 걸으면 빨리 갈 수 없습니다. 뒤를 보고 걸으면 멀리 갈 수 없습니다. 뒤를 보고 걸으면 똑바로 갈 수 없습니다. 앞을 보고 미래를 향해 담대하게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5대 절벽의 낭떠러지 앞에 서 있습니다. 먼저 수출 절벽입니다. 58년 만에 처음으로 2년 연속 수출 감소했습니다. 보호무역주의, 중국의 무역 보복과 맞물리면서 올해도 낙관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내수 절벽입니다. 작년 말로 가계부채는 1,344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빚이 많으니 소비 여력 없는 것 당연합니다. 전세가 월세로 바뀌면서 특히 아파트 앞 상가들이 직격탄 맞고 있습니다. 일자리 절벽 심각합니다. 특히 청년 실업률 작년 9.8%로 사상 최고 수준입니다. 실제 청년 실업률은 34%로 3명 중에 1명이 사실상 실업 상태라는 발표도 있습니다. 인구 절벽은 올해부터 시작됩니다. 15세부터 64세 인구, 즉 생산 가능 인구는 올해부터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올해부터 경제의 주축이 되는 사람 수가 줄어드는 겁니다. 외교 절벽도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미, 중, 일, 러 4대 강국 간 급변하는 역학관계의 한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우리 역사상 우리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역학관계가 바뀔 때 한반도에는 항상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안보 위협과 보호 무역주의로 인한 경제적 위협에 대해서 동시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5대 절벽에 더해서 4차 산업혁명의 파도가 몰아쳐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헤치고 나가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저 안철수, 국민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에 두렵지 않습니다. 위기는 기회자 도전입니다. 50대 젊은 도전자 안철수가 5대 절벽과 4차 산업혁명을 새로운 기회로 바꿔내겠습니다. 저 안철수,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혁신국가로 만들겠습니다. 한국 경제의 장점은 여전히 탄탄한 제조업 기반이 있다는 겁니다. 이 제조업 기반을 정보기술과 결합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의 글로벌 메카로 전환될 수 있는 뿌리이며 토대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가 첨단 산업을 기반으로 한다면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은 전통적 제조업을 기반으로 혁신 일으킨 사례입니다. 또 이스라엘은 군대를 기반으로 창업국가 만들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다행히 이들 3대 혁신국가 장점 골고루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역량들을 창의적으로 융합해서 대한민국을 글로벌 4대 혁신국가의 하나로 만들어낼 겁니다. 앞으로 20년 먹고 살 수 있는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 창출하겠습니다. 미래를 여는 첫 번째 대통령 되겠습니다. 미래는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미래는 만들어 가는 겁니다. 미래를 만들어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미래를 살아갈 인재를 키우는 것입니다. 제가 교육혁명 주창하는 이유입니다. 입시 위주의 학제를 과감하게 개편해서 창의적 인재 양성하겠습니다. 보육과 교육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책임지는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평생교육 강화해서 국민 모두가 급변하는 미래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혁명과 과학기술혁명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창업국가로 만들어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가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가 공정해야 합니다. 공정해야 기회의 사다리가 튼튼해집니다. 대기업이 장악한 불공정한 경제 구조 반드시 혁신하겠습니다. 대기업이 착취하는 동물원 구조가 아니라 함께 공생하는 생태계 구조가 되어야 중소기업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되고 대기업이 되면서 수많은 좋은 일자리들이 생겨납니다. 중소기업이 흥하는 나라 만들겠습니다. 창업기업이 성공하는 나라 만들겠습니다. 한 번 실패해도 재도전할 수 있는 산업구조 만들겠습니다. 건강한 산업 생태계 만들어서 양질의 일자리 늘리겠습니다. 대책 없이 자영업자로 내몰리는 악순환 고리 확실하게 끊어버리겠습니다. 부당하고 억울한 것이 없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입니다. 제2의 정유라 확실하게 근절하겠습니다. 청년들 꿈을 빼앗는 3대 비리, 입학비리, 병역비리, 취업비리 더 이상 발 못 붙이게 하겠습니다. 실력이 빼그리기는 공정한 나라 만들겠습니다. 상속자들의 나라가 아니라 성실한 국민의 나라 만들겠습니다. 누구나 성실하게 노력하면 노후 걱정하지 않는 희망의 나라 꼭 만들고 싶습니다. 안철수의 집권은 낡은 기득권 정치 질서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한국 정치 대변혁이 시작될 것입니다. 양극단 계파 패권 세력이 몰락하고 합리적인 개혁 세력이 오직 국익과 국민을 위한 협치의 시대를 열어갈 겁니다. 이념과 지역에 갇힌 과거 정치, 대결 정치, 패권 정치 종말 선언합니다. 새로운 일을 하려면 새로운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일을 하려면 최고의 인재들이 필요합니다. 전국에서 유능한 인재들 고루 찾아서 중용하겠습니다. 공직은 증명하는 자리지 경험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대탕평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부패 세력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만 씁니다. 계파 패권주의는 말 잘 듣는 사람만 씁니다. 계파 패권주의는 줄 잘 서는 사람만 씁니다. 결국 계파 패권주의 결말은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입니다. 또다시 계파 패권주의 정권 선택하면 우리는 후진국으로 추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놔둘 수 없지 않습니까? 저는 대한민국 최고의 정부 드림팀 만들겠습니다. 안철수가 대통령이 되면 계파 기득권 세력이 아니라 유능한 전문가, 새로운 세력이 공정하고 창의적인 나라 만들 것입니다. 전문가와 토론하는 대통령 되겠습니다. 정부 전 부처에 전문가 기용해서 현장에서 토론하며 문제 해결 방법 찾겠습니다. 국무위원과도 치열하게 토론하겠습니다. 국회의원과도 성역 없이 토론하겠습니다. 역사상 가장 많이 토론하며 의사결정한 대통령, 역사상 기자회견 가장 많이 한 대통령, 역사상 국민께 가장 많이 보고드린 대통령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5월 10일부터 제왕적 대통령은 역사 속으로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 대면 보고조차 받지 않던 폐쇄적 대통령의 시대도 끝납니다. 5월 10일부터 정치개혁, 재벌개혁, 검찰개혁 즉시 시작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당제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개헌 논의에 즉시 착수하겠습니다. 국민 참여 보장하고 대의제 한계 보완할 직접 민주주의 요소 도입하겠습니다. 국민 투표 확대하고 국민 발안제, 국민 소환제 도입해서 국민의 요구 실현하겠습니다. 5월 10일부터 경제개혁하겠습니다. 불공정과의 전쟁 시작하겠습니다. 정경유착과 부정부패를 구시대의 유물로 돌려놓겠습니다. 부패공화국 오명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된 순간부터 정경유착, 부정부패 꿈도 꾸지 말아야 합니다. 5월 10일부터 검찰개혁하겠습니다. 억울한 사람 없게 하겠습니다. 돈으로, 권력으로 살 수 없는 것까지 사려고 하는 관행 완전히 없애겠습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5월 10일부터 새로운 대한민국이 시작됩니다. 더 좋은 정권 교체하겠습니다. 미래를 여는 첫 번째 대통령 되겠습니다. 함께 잘 사는 공정한 대한민국, 평화로운 한반도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리고 재외동포 여러분, 지난 몇 개월간 얼마나 마음 상하고 노심초사하셨습니까? 제가 앞장서서 세계에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꼭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소중한 한 표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